이 그림은 되게 인간의 몸을 다채롭게 이제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구글링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인간의 몸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이 그림을 이제 선정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정말 다양한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7조 개 이상의 세포들이 제 몸엔 아마 더 많이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제 몸무게가 이제 100kg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양적으로 지금 뿔리는 상황이고요. 네, 많은 이제 세포들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16년도부터 이제 저희가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에 어떤 정보들을 읽어낼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이 돼서 또 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2016년도부터 사라 테이크만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자가 이때 휴먼 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의 어떤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장기 안에 있는 세포들 의 지도를 만드는 작업들이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뭐 게놈 프로젝트 막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막 많이 그러다가 이제는 당연히 이제 모든 것들은 밝혀져 있고 이제는 각각의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어떤 세포들인지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휴먼 아틀라스라고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정말 많은 세포들이 우리 몸 안에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전문화되어 있고 분업화되어 있고 또 조직화가 되어 있어요. 그냥 막 어떤 질서 없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몸은 생긴 건 우리가 모두 다 다르지만 이 몸에 있는 장기와 어떻게 우리 뇌가 형성되고 어떤 폐가 형성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은 굉장히 잘 정교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선민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은 센트럴 도그마가 이제 중심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되고 아까 퀴즈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DNA가 RNA가 되고 또 이 메신저 RNA가 또 단백질로 이렇게 코딩돼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이 생명과학에서 정말 핵심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즉 우리 몸은 모두 다 같은 이 세포들은 같은 DNA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기에 따라서 거기서 발현을 하고 있는 유전자들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심장에서는 이제 심근세포와 관련된 그런 어떤 유전자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위는 또 위 나름, 또 뇌는 뇌 나름의 어떤 특수한 장기 조직 특이적인 유전자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시간을 한 40년, 60년 되면은 지금부터 벌써 60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저는 이제 물론 저도 60년대생은 아니지만 그때로 돌려보면은 과연 우리의 모든 세포가 같은 DNA로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이 그 당시에 형성되어 있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은 뇌도 있고 이런 거 팔도 있고 여러 장기가 있는데 설마 이렇게 모양과 기능이 다 다른 장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얘네들이 다 같은 DNA에서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닐 수 있어라고 분명히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심장에는 20개 염색체가 있고 또 이 20개 염색체 말고 다른 또 종류의 염색체들이 또 다른 장기에는 또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 당시에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동일한 DNA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존 거든이라고 하는 연구자 분이 계시고요. 이 분께서 이런 퀘스천들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정말 동일한 DNA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 지금은 DNA가 이중나선이라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사실상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질문 자체는 굉장히 근본에 해당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랑 이제 여기 계시는 이제 최진욱 교수님이나 이선민 교수님 이제 저희가 다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같이 만난 이제 저희 연구자들이고요. 이제 이 캠브리지 학교는 약간 이제 어떤 고전적인 연구들을 하지만 최신의 이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하는 연구들을 많이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발생학 연구, 인류사적인 어떤 다양한 어떤 종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또 캠브리지 대학교이기도 해요. 저희가 이제 한 5, 6년 정도 긴 시간 정말 그 영국의 따스한 햇살을 느끼며 항상 우리는 미래에 뭐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연구를 같이 같은 연구소에서 주로 해왔는데 이 연구소에서 발생 이 존 거든이라고 하는 이 노벨상을 받으신
이 교수님의 이름을 딴 연구소에서 이런 발생학들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분께서 이제 하셨던 실험이 뭐냐면 바로 아까 이제 학생도 이제 잘 알고 계셨지만 이 난자 안에는 이 세포를 리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모든 물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이 난자에 정말 이 세포를 완전 초기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난자 안에다가 핵을 제거시킨 다음에 한 뭐 80세, 70세, 뭐 60세 굉장히 또는 이 성체에 해당되는 개체에서 얻은 세포를 그 안에 넣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들은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20살짜리 세포를 넣으면은 20살에 해당되는 어떤 개체가 형성될 것이다. 당연히 뭐 0세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20살이면 20살, 10살이면 10살 그렇게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그럼 그 나이에 맞는 개체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솔직히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걸 넣었더니 모든 세포, 나이를 불문하고 어떤 시대를 거쳤던 그 세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세포가 수정란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정란과 같은 상태가 돼서 모든 장기가 다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이 말은 결국 뭐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서로 정말 종류가 다른 모든 세포들은 같은 DNA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사실을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해냈었고, 이제 그 발견이 굉장히 어떤 발생학 또는 이제 뭐 줄기세포 쪽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노벨상을 이제 수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결국은 모두 다 같은 DNA를 가지고 있고 또 살아오면서 이제 이수민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후성 유전학적인 어떤 세포들이 이 환경과 이제 영향 인터랙션을 하면서 다른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우리 몸은 다 같은 DNA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뭐 그 이후에 한 90년도 뭐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뭐 복장 돌리 만들어지고 막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젊음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희망들을 모두 다 갖게 됐었어요. 여전히 그런 꿈을 우리 과학자들은 꾸고 있고 사실상 쉽진 않더라라는 것을 그때 좀 알게 됐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는 다 젊음을 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이 실험들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다 같은 DNA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걸 유전적 등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학생이 어떤 분화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화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까? 이거 뭐라 설명하지? 약간 좀 고민을 해봤는데 분화라는 단어를 이제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수정란에서 시작한 이 정말 초기 상태의 이 이 세포들은요, 결국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타입의 유형의 장기들 조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치와 어떤 프로그램에 맞게 운명에 따라서 얘네들이 적절하게 이제 분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차등적인 유전자의 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differential gene expression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차등적인 분화 과정, 유전자 발현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위치에 맞게 세포들이 각자의 갈 길을 찾아가는 것을 바로 우리가 분화 과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줄기세포가 뭐냐?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저보다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아무래도 뭐 다양한 매체나 또 뭐 교과서나 어떤 뭐 사이언스 매거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줄기세포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줄기세포가 뭐죠라고 얘기하면은 또는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할 때 이 세포는 줄기세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갖춰져야 될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일단은 분화가 덜 된 상태의 세포이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스스로 자기와 똑같은 개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이어야만 우리가 얘네가 줄기세포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얘네들은 하위의 세포의 유형으로도 분화될 수 있는, 즉 차등적 유전자 발현 과정을 통해서 분화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세포를 줄기세포와 유사하다, 줄기세포와 같다 또는 줄기세포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결국은 이렇게 성인 체내에 뭐 10,000분의 1이나 뭐 50만 분의 1의 비율로 우리 몸속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장기 조직에 따라서 또는 이런 나이별로도 이 줄기세포 양은 굉장히 다르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네. 우리 몸은 어쨌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고 이 몸에 있는 이 다양한 줄기세포가 다양한 세분화된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줄기세포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가 복제 능력,
분화 능력, 그리고 그 세포는 미분화된 상태로 남아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줄기세포는 이제 결국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그 변수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세포 타입으로 결국 분화가 될 것이고, 이렇게 어떤 하이라키를 통해서 이 줄기세포들이 어떠한 세포 유형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이제 과정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아쉽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줄기세포의 양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되게 가슴 아프다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자면은 이렇게 자면은 여기 이렇게 빨갛게 되고 가끔 여기에 뭐 펜이나 뭐 손자국 같은 게 나타나잖아요. 그거 한 뭐 몇 분 지나면 다 없어지죠. 네, 그만큼 탄력성도 좋고 여러분 줄기세포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제가 한번 그러잖아요. 이제 가끔 너무 일하다 피곤해 좀 자고 자면요, 이렇게 손자국이 가끔 나요. 빨갛게. 근데 얘네들이 한 30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만큼 결국 나이가 들수록 줄기세포가 많이 사라지는 거고, 뭐 다치고 그러면은 잘 안 나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뭐 다치면 나으면 그만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3, 40대로 넘어가니까 조금씩 재생되는 이제 뭐 속도도 느려지고 좀 오래 가고 뭐 이런 경우가 생겨요. 결국 그 말은 우리 몸의 줄기세포가 사실상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쨌든 이 줄기세포는 이렇게 다양한 하이라키를 통해서 어떤 지도가 운명들이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단계의 줄기세포의 운명은 이 경우는 보통 넓은 하위 선택지를 갖고 있게 되고, 그런 경우는 하이 플라스티시티를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낮은 단계의 줄기세포, 좀 약간 밑에 단계 하이라키상 중간에 있거나 좀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선택의 폭이 좁게 되죠. 그래서 낮은 가소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와딩턴 랜드스케이프이 되게 잘 사람들이 세포의 운명을 설명할 때 많이 쓰는 이제 그림이긴 한데, 가장 높은 층에 있는 친구들은 요 홈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 중에 A, B, C, D라고 하면은 이 A, B, C, D 전부가 될 수 있겠죠. 어디로 흘러가든 간에 어디든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 중간에 해당되는 세포들은 A 또는 B밖에 안 되고, 또 요쪽 중간에 있는 세포들은 C 또는 D밖에 안 돼요. 즉 이 줄기세포는 가소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또 하이라키와 연결이 되어 있고, 어떤 세포가 될 수 있는지 발현 패턴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생각보다 발달에 대해서 좀 약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또 아까 막 해주셨는데, 이제 발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발달은 사실상 저희가 한 60일 정도, 한 2달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제 엠브리오닉 디벨롭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배아 발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한 2달 이후부터 셋째 달부터는 보통 이제 피탈 디벨롭먼탈 피리어드를, 즉 태아 발달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아 발달기 때는 일반적으로 초기에 작은 이 수정란이 정말 다이내믹한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서 초기 단계의 장기 어떤 모양 형태를 구성을 하고 있는 그 시간을 저희가 이제 배아 발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태아 발달기는 그 이후에 이렇게 운명이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된 상태에서 성숙이 되고 장기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성숙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태아 발달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시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줄기세포가 이 안에 존재를 하게 되고 있고, 당연히 초기 단계의 이 세포일수록 더 많은 줄기세포, 그리고 더 높은 가소성을 지닌 줄기세포들이 그 초기 단계에 몰려 있고요. 후기 단계로 갈수록 시간이 변수가 흐르게 되면서 결국은 가소성이 조금씩 낮아지게 되고, 아래쪽의 하이라키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발생과 이 줄기세포의 분화 능력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폐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폐의 발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뭐 호흡하는 거 되게 쉽게 아니죠. 이제 우리 그때 코로나 한번 들어와서 이제 전 국민이 또 전 세계 모든 분들께서 이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되게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심지어 이제 마스크를 쓰는 그런 삶까지 우리가 한번 겪어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폐는 되게 중요합니다. 제 주제는 어떻게 이 폐포가 만들어질까가 이제 하나의 주제인데, 이제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폐는요, 이 안쪽에 기도 부분이 있고요, 공기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끝 쪽으로 가면 폐포라는 게 있습니다. 폐포에서 이제 이 가스 교환이 보통 일어나게 되고,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막 교환이 일어나고요. 기도 같은 경우는 그 위쪽에 있어서
어떤 이런 병원균이나 이런 이물질 같은 경우를 1차적으로 걸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공기 매캐한 곳에 가면 갑자기 막 침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막 가래침 뱉고 뭐 침 뱉고 이게 이제 기도에 있는 어떤 점액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그 안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걸러주는 거고요. 하지만 거기는 이제 가스관이라는 곳은 아니고 더 안쪽 깊이 들어가야만, 즉 굉장히 먼 쪽에 들어가야만 페퍼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고 공기 주머니 같은 게 이 안쪽에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실질적인 호흡 과정이 일어나는 거고요. 페퍼는 두 가지 세포로 보통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1형 페퍼 세포라는 게 있고 제2형 페퍼 세포라는 게 있어요. 1형 페퍼 세포가 가스 교환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되게 이렇게 여기 초록색을 보이는 것처럼 넓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이 굉장히 넓고 그래야 이제 이 가스 교환에 유리한 형태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1형 페퍼 세포는 넓은 모양, 그리고 제2형 페퍼 세포는 제1형 페퍼 세포가 뭐 망가지거나 그러면은 야 거기 좀 자리가 비었어, 손상이 됐어, 내가 복구해 줄게. 그래서 2형 세포와 1형 세포로 바뀔 수가 있어요. 즉 분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제2형 페퍼 세포가 여러분들 폐에 있는 주기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1형 페퍼 세포는 이제 대체적으로는 완벽하게 분화가 된 더 이상 주기세포의 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세포.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의 폐에는 굉장히 많은 한 5%에 해당되는 세포들이 AT2, 즉 제2형 페퍼 세포로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호흡, 담배를 피는 간접 흡연을 하시던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혹시 폐가 좀 다치게 되는 경우 이렇게 제2형 페퍼 세포가 1형 페퍼 세포로 가서 이제 재생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폐의 구조 그리고 이 페퍼를 이루는 세포들은 보통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번 우리가 이제 주기세포라는 이 개념과 그리고 폐의 발달이라는 개념을 잘 한번 연결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먼저 저희들의 폐는 아까 이제 fetal developmental stage, 즉 태아 발생기, 그때 보면 이제 먼저 폐는 가지치기 하듯이 만들어져요. 이 구조가 어떻게 원래는 얘네 생긴 것들이 이렇게 안 생겼고 하나의 버드처럼 생겨 있다가 얘네들이 두 갈래로 나오고 또 네 갈래, 여덟 갈래 이렇게 갈래를 피면서 가지치기 하는 그런 단계를 어느 정도 거쳐야 되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브랜칭 스테이지라 얘기하기도 하고 가지치기 단계라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요때는 보통 이제 기도 세포를 만들고요. 기도에 해당되는 세포들을 요 시점에 만들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끝 부분에서 이게 페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비올라 스테이지라고 그냥 또 쉽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페포 형성 단계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로 이쁘게 한번 열심히 만들어봤는데 이런 모양을 이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만들어지는 단계가 있고요. 즉 가지치기를 통해서 이제 가지들이 만들어지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페포가 만들어지는 단계,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렁버드가 나와서 가지치기를 하게 되고 한 16주차 때부터 페포를 만드는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4, 5단계를 지나면서 이렇게 꽈리 주머니, 공기 꽈리 주머니 같은 이런 모양의 페포들이 우리 몸에 다양하게 이제 넓게 이제 분포를 하게 되면서 우리는 결국 호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24주차 때부터는 아기들이 우리 임신을 하게 되면 보니까 36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38주 이 정도 하게 되는데 요 단계까지는 이제 24주차 때부터 아기들은 자가호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전에 태어난 아기들은 어떤 위험에 의해서 조산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20주차, 19주차 이때는 모양, 팔, 다리 다 갖고 있지만 얘네들이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생존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24주차 정도 되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페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가호흡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아직 이 몸 속에 있는 상태에서 형태는 갖춰져 있지만 충분히 성숙한 단계가 아니고요. 요 폐가 만들어지는 단계는 보통 페포가 만들어지는 단계는 24주차부터 보통 이루어지게 되고요. 보통 조선을 하게 해서 나온 이제 친구들 여러분 중에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출생의 비밀 이래가지고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 안 해준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24주차 때부터 어떤 조산을 하게 되는 경우는 충분히 이제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가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주기세포가 어디 있지? 어떤 세포, 즉 발달하고 있는 모든 이 폐 안에 있는 세포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 안에 어떤 세포가 과연 이 렁을 만들 수 있을까?
결국은 이 렁버드에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두 갈래로 나오는 이 버드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얘네들이 가지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마우스인데 이 쥐를 가지고 본 건데 이렇게 어떤 세포 파퓰레이션이 셀 파퓰레이션이 이런 어떤 폐 주기세포가 폐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퀘스천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폐 주기세포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라나는 끝 쪽에 있는 세포, 가지치기 할 때 또는 여기 뿌리를 보면은 가장 끝 쪽에 있는 세포들이 줄기세포에 해당되는 것과 유사하게 여기 폐도 가장 끝 쪽에 있는 하얀색으로 염색된 이 폐가 실제 폐 줄기세포입니다. 이건 이제 휴먼 거예요. 이거는 영국에서 이제 영국에는 이제 태아를 좀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연구 환경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좀 요거를 염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낙태를 좀 어떤 영국은 좀 약간 법적으로 좀 완화가 돼 있어서 낙태를 좀 허용을 하는 국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또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요. 영국은. 한국은 좀 약간 보수적인 사회여서 좀 그런 이런 샘플을 쓰기는 좀 어렵고 실제적으로 영국 같은 나라들은 발생학 약간 이런 부분 좀 리딩하는 그런 국가이긴 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뭐 다른 얘기지만 포스닥 때 정말 지문 연구하는 연구진을 제가 거기서 논문이 나온 걸도 봤어요. 그것도 영국이었거든요. 네, 지문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그 지문의 어떤 형성 원리를 하는 연구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폐 연구를 해서 이제 봤는데 이렇게 자라나는 가지의 끝 부분에 이렇게 폐 줄기세포가 있다. 그리고 가지치기 단계에서 이 끝 부분에 있는 세포들은 이 속스9 이 발음 기억하기 어렵죠. 양말 9개, 네, 양말 9켤레. 양말 9켤레가 이렇게 열심히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단계 이 양말 9켤레 유전자를 발현하는 세포들이 끝쪽에 존재하고 있고요. 페퍼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 양말 9개를 발현하는 세포에서 이 SFTP 서펙턴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페퍼 유전자가 발현하기 시작을 해요. 즉 16주차 정도 때부터 페퍼를 만들 준비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실험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도식 과정을 통해 보시면은 끝쪽에 여기가 이제 과거, 현재라고 보시면은 과거의 요 끝쪽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속스9을 발현하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게 되고 어느 순간 이렇게 서펙턴 프로테인 C를 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줄기세포였던 애들이 이미 여기서는 과거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폐가 만들어지고 가장 끝 부분에 줄기세포는 계속 분열을 하면서 자가복제를 하고 또 원하는 세포 유형으로 계속 분할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근데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왜 끝 부분은 폐포로 자라고 왜 줄기 부분은 이미 과거가 된 부분은 기도로 자랄까?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하기 싫은데 왜 끝 부분이 폐포야? 그냥 중간 부분부터 기도가 나오면 좋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질문이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향배가 결정됩니다. 어쨌든 이 왜 끝부분은 폐포가 만들어지고 줄기는 기도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이 세포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세포들은 어떤 뭐 라이간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분별하게 되고 그 옆에 있는 애들이 뭔가를 공을 던지면 그걸 받아서 그걸 가지고 신호 전달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호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 폐 줄기세포의 이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신호 전달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윈트라고 해요. 이 윈트 신호 전달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 발달이나 재생 중인 조직 내에서 줄기세포의 어떤 활성을 크게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신호 전달인데 저희가 이제 한번 이 윈트가 어떤 식으로 이 폐 줄기세포의 발달 또 어떤 세포는 폐포가 되고 어떤 세포는 기도세포가 되는지를 한번 제가 들여다봤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가 이제 발달 중인 사람 폐를 이제 샘플로 가지고 와가지고 단면을 자른 다음에 이렇게 염색을 한 거예요. 여기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폐 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폐 줄기세포의 서펙턴 프로테인을 염색을 한 게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마치 가지치기를 하듯이 끝쪽에는 이렇게 폐 줄기세포가 있고 여기 줄기가 있어요. 근데 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왜 여기만 줄기세포, 여긴 줄기세포가 아니에요? 자, 왜냐면 잘 봐요. 이 꼬마가 있죠. 폐 줄기세포라는 꼬마가 있어. 여기 지금 하얀색, 빨간색 보이죠? 이게 다 윈트예요. 이 초록색 꼬마는 이 수많은 이 별을 바라보면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와, 별들이 많네. 윈트를 막 받고 있어요.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만 받고 있고요. 이 몸은 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 다시 설명을 하면은 그 말은 윈트를 차단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선풍기를 쬐면 얼굴은 시원하죠. 하지만 옷을 입고 있으면 거기는 오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얘네들은 이 줄기세포는 윈트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반면 이 몸에 해당되는 부분은 윈트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폐줄기세포는 윈트를 받아서 폐줄기세포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고 이 몸에 해당되는 부분은 윈트를 차단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찾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윈트를 차단하는 노톰이라고 하는 물질이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냈는데 바로 이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 이 줄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노톰이라고 하는 애들이 주변에서는 윈트 시그널들을 막 다 차단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만 초록색으로 염색이 되고 이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은 초록색으로 되지 못하고 얘네들의 운명은 결국 다른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식도로 그리면 요 끝쪽은 줄기세포가 있고 여기는 윈트가 없으니까 윈트가 노텀에 의해서 차단이 되니까 결국은 얘네들은 줄기세포의 성질을 갖지 못하게 되고 다른 유형의 세포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복잡한 메커니즘이 폐 안의 발달 과정 중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폐 줄기세포에서 벗어난 이 몸통에 위치한 세포들의 운명은 뭐가 될까? 일부 기도세포도 될 수 있지만 얘네들이 바로 폐포세포가 됩니다. 자, 보시면은 윈트를 얘네들이 이제 원래는 이렇게 타이트한 관의 형태였다가 이제 애기들이 양수를 이제 이렇게 막 먹어요.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먹어요. 그럼 여기 안쪽에 있는 양수들이 들어오면서 이 안에가 이렇게 조금씩 팽창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요즘 시간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21, 2, 3, 4주차 이렇게 끝쪽으로 이제 주차 수가 흐르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공간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둘러싸고 있는 요 빨간색 세포들이 있죠. 얘네가 마치 팽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이 간격들이 헐거워지게 되고 다시 요 빨간색에 의해서 윈트가 차단되어 있던 요 세포들 그리고 다시 늘어나면서 헐거워지면서 다시 윈트에 노출되는 세포들이 중간에 하나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즉 이 빨간색 세포에 노출이 되어 있는 애들은 제1형 폐포 세포가 되고요. 이렇게 다시 윈트에 노출이 되는 세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템셀인 제2형 폐포 세포가 돼요. 즉 이런 식으로 해서 1번, 2번, 1번, 2번, 1번, 1번 이런 식으로 폐포의 어떤 그 폐포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패턴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을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찾게 됐고 이 끝부분은 아직 폐줄기세포 상태로서 계속 앞으로 뻗어 나가는 거고 네, 결국 그 수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아까는 제가 이제 그림을 막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줄기세포 여기 끝쪽에 있고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은 공간이 넓어지면서 제1형 폐포세포와 제2형 폐포세포가 이렇게 패턴화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 결국 아기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는 양수가 싹 다 빠지면서 공기가 엄청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공간이 쫙쫙 펴집니다. 그러면서 가스 교환에 유리한 환경이 그 안에 최종적으로 자리 잡히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제1형 폐포가 생기고 제2형 폐포가 생기고 어디로부터 즉 폐줄기세포로부터 이런 다양한 세포들 간의 어떤 공간 구성의 어떤 변화들을 겪게 되면서 독특한 이 폐포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줄기세포는 이제 결국 다 소진이 되게 되고 태어나고 나서는 이 제2형 폐포세포가 줄기세포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세포도 결국 진로를 선택을 했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주고 싶었던 거고요. 요 어떤 서머리 한 그림이고요. 얘네들이 폐줄기세포였다가 제1형 폐포세포가 되기도 하고 제2형 폐포세포가 되기도 하고 이건 그 주변에 있는 신호 전달과 어떤 그거를 차단하는 또 다른 세포의 제3의 세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모양 구성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고 우리 몸의 이 형성 과정들은 이건 폐포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른 여러 가지 장기들도 이렇게 다이내믹한 이런 과정들 세포 간의 상호작용들을 통해서 이 장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뭐 왜 폐호흡기 연구해야 되냐? 미세먼지, 오염물질, 요즘 공기가 좀 좋아요. 왜 그러지? 좀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제 조산화, 이제 아무래도 아이를 낳는 시점이 좀 계속 고연령 산모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좀 조산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또 만성 폐질환, 뭐 흡연, 뭐 안 좋은 공기들을 또 마시게 되면은 폐가 계속 데미지를 입게 되면서 결국은 제2형 폐포 세포들이 제1형으로 막 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또 만성 폐질환이 되기도 하고, 이게 또 어느 순간 또 캔서가 되기도 합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여러분들 뭐 굉장히 어렸을 때 일어난 일들이기도 하고 하지만 굉장히 비극적인 사례였고, 이때 아기들 폐가 다 섬유화가 진행이 돼서 다 굳어버렸었어요. 그래서 호흡을 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 굉장히 이런 폐호흡은 생각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숨 쉬는 이 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폐는 항상 계속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 폐를 어떻게 연구할까요? 영국이야 뭐 어떤 인간 태아 샘플을 얻을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 대체 어떻게 제가 연구실에서 폐 연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이제 쥐를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하지만 쥐는 생각보다 발달 속도가 빠르고 또 윤리적인 문제는 적지만, 하지만 또 동물 윤리 측면에 있어서는 또 약간 어느 정도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유전자 조작도 쉬운 장점이 있지만 결국 동물 윤리 쪽에서 좀 큰 문제가 있고, 하지만 또 인간과 다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사람들이 요즘은 또 이제 생쥐를 사용하기보다는 또 이제 최대한 또 이 휴먼 바이올로지 쪽을 좀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휴먼은 굉장히 이제 질병, 우리가 실제적으로 휴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질병과 연구하기 좋고, 또 세포의 복잡성도 굉장히 높고, 뭐 생쥐랑 또 휴먼이랑 또 약간 달라요. 또 폐 구조도. 그래서 발달 단계의 고유한 특성들도 이 휴먼 자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제 생쥐를 가지고 하기는 또 제약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희 여러분들 오가노이드 들어보셨죠? 미니 장기 해가지고 요즘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서 저는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가노이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몸에서 줄기세포를 꺼내면 됩니다. 줄기세포를 꺼내서 체외에서 배양을 3차원 상태에서 놓이게 하면은 얘네들이 자기의 특성에 맞게 3차원의 구조를 만들어내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미니 장기 또는 뭐 오가노이드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줄기세포가 있지만 이제 폐에 관심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제2형 폐포세포를 분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세포를 키워서 오가노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험하고 있어요. 요거 이제 저희가 오가노이드를 염색을 해본 건데, 이렇게 꼬불꼬불한 모양으로 약간 비정형적이긴 하지만 이런 모양의 어떤 오가노이드를 저희가 만들어낼 수가, 실험실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아까 그 SFTPC라고 하는 설펙튼 프로테인들이 단백질 형태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 안에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분비되는 거예요. 이 오가노이드는 실제로 이런 어떤 특수한 구조와 이 설펙튼 프로테인이 분비되는 그런 상황들을 2차원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구현하기 어렵거든요. 분비돼서 여기 보통 세포 키우면 2차원에서 아래에 세포 깔아놓고 위에 메디아 배양에 채워놓잖아요. 분비돼서 어디로 갈 게 뭐야? 잘 이제 그런 게 좀 관측이 쉽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되게 많은 어떤 분비를 우리가 쉽게 과정들을 관찰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폐포 오가노이드, 제2형 폐포 세포로 만든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연구에 활용을 할 수 있고, 요 오가노이드는 실제 인간의 유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약 개발이나 어떤 질환 모델링들을 또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용이하고, 뭐 유전자 같은 거 오가노이드에서 마음껏 변형 조작한다고 해서 이게 윤리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뭐 생각을 가진 그런 개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유전 질환 모델링도 할 수 있고, 또 왜 조산화가 생겼는지, 왜 아이를 일찍 낳게 되는지 어떤 원인도 찾을 수가 있고, 이런 코비드가 이런 어떤 제2의 팬데믹이 올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제2의 어떤 균들이, 어떤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이 폐포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같이 한번 처리를 해봐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좋은 소스로 저희가 이제 오가노이드를 활용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폐에서 분리한 세포들, 그 중에 이제 AT2 제2형 폐포 세포를 가지고 이렇게 배양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꼬물꼬물꼬물 귀엽게 왕왕왕왕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염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또 초록색으로 빛나는 것도 이쁘게 볼 수가 있고, 또 뭐 이렇게 지방 같은 경우도 많이 분비돼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분석을 해서 볼 수가 있고, 되게 이 오가노이드를 활용을 하면은 생각보다, 이거 지금 비디오예요. 생각보다 많은 어떤 다양한 이 폐포의 특성들을 우리가 체외에서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여기 이렇게 설펙튼 프로테인들이 분비돼서 이렇게 고여 있는 것도 쉽게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좋은 소스임에 분명하고, 또 실제적으로 얘네들을 아까 줄기세포는 뭐였죠?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있다라고 즉 하위에 있는 세포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2차원적으로 배양을 형태를 바꿔서 배양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넓은 표면적을 가진 상태로 뻗게 되면서 이렇게 제1형 페포 세포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페포가 넓게 퍼져 있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또 이 뒤에다가 사람의 페포 세포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기존의 쥐가 가지고 있는 이 페포 구조에 이렇게 조화롭게 삽입이 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페포세포 오가노이드를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 재미있는 페포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다음 슬라이드가 없군요. 네, 폐 주기세포는 이제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 페포의 방향으로 진로를 확정을 하게 되고, 또 다양한 상황에 의해서 이런 정교한 이런 메커니즘이 펼쳐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폐 오가노이드 같은 걸 통해서 충분히 폐 발달과 질병들을 연구할 수 있다. 또 세포도 진로를 선택하듯이 과연 여러분들이 이 경험 여기 와서 지금 과학자가 꿈인지 한번 전 그렇게 생각을 꾸밀 것 같은데,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진로를 아주 선택하지 않으신 주기세포와 같은 삶의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는데, 뭐가 되든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조금씩 여러분들이 분화가 돼서 머추레이션 되는 그런 과정들을 10년, 20년, 30년 뒤에 이제 여러분 스스로 깨닫는 시점들이 올 거기 때문에 한번 큰 도전 가지고 인생을 살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